정태욱입니다. 오늘은 깨어라드 사르땡 사상 두 번째 시간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사르땡의 생애를 간단히 설명했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사르땡 사상의 출발점은 인간은 생물이다. 그 통착점은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결론부터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땡 사상의 신학 사상에서 들러는 구원과 진화는 동의어다까지 그냥 결론을 내려서 굉장히 당황하고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과 원래 존재로만 보았기 때문에 왜라는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땡 사상이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왜 생물인가?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빅뱅 이후 한 적어도 우주 지구상에서는 적어도 100억 년 이상을 이런 삭막한 돌덩어리와 삭막한 이 사막과 같은 이 지구가 지금부터 대략 한 40억 년부터 시작돼 이 꽃이 피고 강아지가 뛰어놀고 이런 휴양지가 만들어지고 인간 만들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낙원으로 변한 것은 이와 같은 무질 우주 질서가 생명 질서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한테는 하느님이 이렇게 무생물 생물을 만들어 놨다 하니까 뭐 더 이상 왜라는 말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 무기질에서 생물이 출현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돌덩이 같은 삭막한 이런 지구가 계속 되면은 안 되고, 꼭 생물이 출현해서 인간까지 출현해서 인간은 삶의 기쁨도 있지만 고뇌도 많고 슬픔도 많고 기쁨도 많고 이런 복잡한 삶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물이 됐는가? 응? 그래, 왜 생물인가를 우리는 이제는 알아들어야 된다. 응?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날 현대 철학, 신학, 종교, 모든 종교는 농경시대 유물이래요. 농경시대에 출현한 거라고. 근데 오늘날은 산업사회를 넘어서 정보사회로 가는 사회야. 이 사회에서. 그러면 이 농경사회에서 출현한 철학, 신학, 이 종교가 오늘날 정보사회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진리를, 절대 진리라고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농경사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정보사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농경사회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했다. 창조한 그대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영원히 존속할 거라.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적인 세계관이요. 하느님이 창조한 일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 성장이라는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존재론이요. 원래부터. 그래 특히 선과 악이라는 것을 원래부터 선이 있고 원래부터 악이 존재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를 평평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과 별들이 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성이에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로는 하나의 존재론으로 설명한다는 존재론으로. 근데 이 모든 걸 존재론으로 설명하니까 인간의 삶과 죽음을 표현하는 데는 영혼과 육신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육신이란 영혼의 감옥이라고까지 말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 플라톤에 의해서 이 이원론은 이원론이 성리상학으로 철학으로 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갖고 밖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밖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이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기독교에서의 거룩함과 세속이라는 이 단어는 상속 개념이야. 천당은 하느님 나라 죽어서 가는 것, 지옥은 죄를 져서 땅속에 감옥에 가는 것, 이런 성과 속이 장소 개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리스의 그 자연 철학자들이 한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인류의 가장 큰 목적은 성인들이나 모든 종교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답니다.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고 또 유태교도 있고 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 농경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의 농촌사회나 삼국시대 때 신라 백대 고구려 시대 때 농촌사회나 큰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큰 차이가. 그러니까 국가가 부강하고 강변하려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획득해야 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마 도덕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이런 데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동서양을 막론을 하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서 근데 이 정보
사회에, 즉 산업 오늘날 21세기에 이 인간의 문화 문명을 누리고 있는 스타트는 바로 철학이나 종교나 이것보다도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로부터 시작. 엄청난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던. 그동안에는 인간이 힘이나 소나 말의 힘이나 바람의 힘이나 물의 힘으로 근근히 농사져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기계로 모든 걸 인간 노동력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생긴 성장이라는 개념이 뭐가 하루만 1년이 아니라 하루만 지나도 세상이 변하는 걸 눈이 보인다. 그러니까 동적인 세계가 산업정보사회는 이렇게 모든 게 발전론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은 농경사에서는 절대 악이고 절대 선이고 이게 존재론이에요. 근데 정보사회에서는 이 선과 악이라는 게 발전론이다. 즉 어느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선일 수 있다.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죽인 거는 살인죄로 보는 게 존재론이야. 그러나 한민족뿐만 아니라 동양 사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등박문을 쏜 안중근 의사 우리는 이거 살인자로 벌을 안 본다. 선거의 발전, 그러니까 샤르팽 신부님이 제일 먼저 상상들과 로마 경찰과 부딪히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선과 악의 문제예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고.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나 이 찰스 다윈이나 라마르크에 의해서 생물의 진화론이 주창되고 역사관의 발전과에 주창하고 해보는 세상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무언가를 변한. 자, 요게 빅뱅이라는 말, 빅뱅 시점입니다. 빅뱅 시점. 어떤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점점 팽창하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실어나게. 그러니까 하나가 부분으로 나눠지는 사건이요. 하나라는 게 옛날 우리나라 언어의 하나는 한 개가 아니다. 전체란 말. 하나라면 전체. 전체가 부분으로 나눠지는 사건이요.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은 동시성.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을 쓰는데 창조와 피조물을 단계적으로 옛날 농경사회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빅뱅과 동시에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은 동시성으로. 그러니까 삼일체론도 존재론으로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이해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는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 현상이다. 옛날부터 이거는 불교 철학의 연기론에 있지 않습니까? 연기론에. 불교 철학에 왜 우리가 불교 철학 하면 하느님을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거기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데
이 서양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신격적인 존재론으로 이 관계 현상을 설명했는데, 이 불교 철학에서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 현상을 이게 오늘날의 그 삼일체도는 불교 철학의 이 연기론을 말하는 거는. 그 다음에 특히 농경사회는 정적인 세관의 존재론이니까 영과 육신, 선과 악, 빛과 어둠, 절대적으로 이원론이다. 근데 오늘날 빛과 어둠 사이에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 옷도 파란옷, 무지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 여기에 여자가 있으면 옛날에는 절대적으로 남자, 절대로 여성이요. 근데 이게 오늘 생물하고 보면 남자가 여자다 하는 성식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성호르몬에 결정되는 게, 이 안에 스펙트럼이 많아. 그러니까 동성애가 있을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 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왜? 오늘날 과학의 시대니까. 그 다음에 이 성과 속, 거룩함과 이건 시간 개념으로 보는 거죠. 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디자인이 작년 것만 해도 우리 눈에 보기에 또 90가 보이지 않습니까? 시간 개념, 자기가 거룩하고 못 속되다는 거는 장소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 사회는, 사회가 농경사회는 가족 중심, 시족 중심, 국가, 민족 끼리끼리 그냥 사는 사회였는데, 이 정보사회에서는 이게 더 확장된, 우리 코로나를 경험한 이유가 뭐냐? 아직도 우리들의 사고는 농경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앞으로 이 정보사회에 우리들의 의식은 아직도 농경사회, 가족 중심, 민족 중심, 또 혈연관, 이것까지. 이 정보사회가 되면 인간성의 확장을 요구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 중에서 예수님만 2000년 전에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 겨자씨라고 해서 우리 먹는 겨자씨, 1년초 겨자가 아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겨자 냄새 나는 나무가 있대요. 이 나무 크면 한 10m까지 큰다는 거. 그 겨자 나무요. 이 겨자,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아주 가장 작은 씨앗이 자라면 풍성한 나무를 잎사귀가 하고 새들이 날라와서 풍요로워진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톨릭 기독교에서는 이 하느님 나라를 자기들이 이 교회라고만 설명하는. 예수님은, 하느님은 죽은 사람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우리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 근데 맨날 이 기독교만 가면 죽어야 천당 갔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응? 죽어야. 그리고 누룩, 밀가루 반죽해서
막걸리 만드는 그 누룩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탄소가 부풀어가 빵이 되는 것처럼 하느님은 예수님은 이와 같이 누룩이나 겨자씨 같이 이 사회의 하느님 나라 사회의 성장을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소모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자매냐? 이건 2000년 전에 그런 말 우리 조선시대에 했으면 이건 불의 자식이라고. 이 종교와의 인간성의 확장이에요. 생물학적인 의식에서 확장되는 인간성을 요구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철학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이 정적인 세계관이고 이원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사고에서 출현한 유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 여기에 과학이 합쳐져서 새로운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새로운 세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농경시대 때에 인간과 하느님과 우주에 관한 정의를 절대 진리라고 지금도 그거를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이 텅텅 비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간이 뭐냐고 물을 때는 인간만 가지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 것만 이걸 해결이 안 되는 게 인간이 무엇인가 몰라. 이 빅뱅에서부터 출발하는 우주 역사를 알아야 돼. 그 중에 이 빅뱅의 무기질 우주 진화는 물리학의 또 다른 분야, 다른 전공이 생물학이니까 이 생물학에서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됐지만 이 암 속에는 그 자체가 물질이면서 암석이 만들어진 어떤 정보를 갖고 있고, 생물에서는 이 해바라기가 되는 정보, 코스모스가 되는 강아지가 되는 정보는 DNA로 연속된다고 설명을 했거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정보를 애니메이션 시대 때는 정령이라고 그랬어요. 정령. 그러니까 우리 동밭에 느티나무에도 거기도 신령이 있고, 뒷산에 커다란 바위도 거기도 산신령, 정령이 있다고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믿어. 옛날 사람들도 그걸 정령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왔을 때 있는 이 정보라는 걸 이해를 함께, 암석이 되는 어떤 원리가 뭔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토스는 이걸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 이것이 이 로고스가 플라톤에서는 이건 물질의 안과 밖으로 표현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는 식물에는 생혼, 동물에는 각혼, 인간에는 영혼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혼이라는 말은 물질이 아니라는 그 물질일 수가 생각을 미처 못한 것 뿐이지, 이 무언가는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생물에서는 물질과 정보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정보, 옛날 사람들은 신령, 영혼, 생혼, 각혼, 이런 것이 오늘날에는 이게 DNA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럼 DNA가 무언가를 우리 생물학적으로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암석이나 유리나 도자기 같은 이 무생물에서 만드는 그 무기물질이라고 그러고, 똥, 오줌, 닭똥, 퇴비, 깻묵, 톱밥, 두부, 콩나물 이와 같이 생물에서 생성되는 걸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물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질이고 무생물에 만드는 무기물질인데,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무기물질이나 유기물질이나 똑같이 수소에서부터 우란까지 자연 상태에서 생긴 원소가 다 동원되는 것이지, 무기물질 만든 거 따로 있고 무기물질만 따로 있다. 근데 단지 유기물질은 꼭 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탄소로. 왜냐하면 이 탄소는 친화력이 커서 어떤 원자나 어떤 분자하고도 쉽게 잘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분자 고리가 길어지면 10,000개, 100,000개, 1,000,000개까지도 이게 분자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물질량의 변화에 따른 물질의 질적 변화 법칙. 거기에서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기물질은 원자수와 분자수가 많으니까 그 물질 자체에 특이한 성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무생물은 온도와 압력을 가하면 산태 변화요. 그래서 물이 끓으면 기체가 되고, 온도가 내려면 고체, 기체, 액체가 이렇게 산태 변화를 하는데, 유기물질은 100도씨 초도에서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주거나 바로 파괴돼버려요. 파괴돼버려요. 그래서 앞에 이 정보를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영 또는 혼으로 했는데, 아까 설명에 하나 빠뜨렸는데, 이 생물은 생로병사가 눈에 보여. 왜? 1년생이니까. 근데 이 암석은 우리가 100년 전부터는 우리가 암석을 볼 때는 생로병사가 있다고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수십만 년, 수억 년 동안 이 암석도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물에서, 물질에서 정보라면 생로병사를 얘기합니다.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이클이 무생물에서는 100년 전부터는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1년 초나 또는 박테리아 같은 거는 단 몇 시간마다 생로병사가 배출이 된다. 요거 아까 깜빡 얘기했는데, 이 정보가 생로병사다. 이게 이 생로병사가 꼭 생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돌덩이에도 생로병사가 있다. 옛날 사람들 애니메이션 때 정령이 있다고 막.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 무생물에서 생긴 게 무기들이고 탄소를 중심으로 생물이 만든 유기물질이, 즉 단지 유기물질은 단위당 원자수가 많다. 또 분자의 분자수가 엄청 적어도 1만 개 이상 연결되는데, 물은 H2O잖아. 분자 2개밖에 안 붙어 있어. H2O. 물론 탄소를 중심으로 한 흑연이나 또는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되어 있죠. 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소 있지만 이거는 분자수가 1개, 2개밖에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소 물질이라 해도 유기물질이라 안 하고 무기탄소물이라고 하는 게요. 무기탄소물. 그래서 지금까지 제2과 왜 생물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종교와 과학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서 제2과를 다 마치지 못하고 오늘은 이 시간에서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 생물이 되는 것이, 즉 장미다, 강아지 모습이다, 사람 얼굴이다, 은방울꽃이다, 이런 모습은 나타내는 걸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장미와 강아지가 다르고 사람 얼굴이 은방울꽃이 다른 것은 단백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생물을 이루는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